왕의 구애를 2번이나 거절한 여인. 1786년 9월 14일 밤, 창덕궁 주암루에서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임금은 수많은 상소를 읽고 수천 장의 문서에 결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쓰려는 것은 국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책도 개혁안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가 가장 사랑한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를 데려올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 물리칠 방법도 없다. 후궁의 죽음 앞에서 임금이 직접 붓을 들었던 유일한 순간, 그 여인의 이름은 의빈성씨 성덕임이었습니다. 오늘은 왕의 구애를 2번이나 거절했던, 그러나 끝내 정조의 마음을 얻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운명의 첫 만남. 1762년 음력 5월 13일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뒤주 안에서 사도세자는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11살 소년 정조는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린 정조가 아바마마를 부르짖으며 울었지만 아무도 뒤주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8일 후 사도세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리고 새손빈 김씨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외가로 쫓겨났습니다. 죄인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0살의 성덕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성윤우는 중인 출신으로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안의 집에서 청지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덕임도 아버지를 도우며 그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정조를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소년을,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의 새손을. 성덕임은 그날의 광경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9일 후 영조가 정조 일행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창경궁으로 돌아왔고 그때 성덕임을 떠올렸습니다. 총명하고 조용했던 성덕임을 궁으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성덕임은 중전이나 세자빈이 친정에서 데려온 궁녀인 본방라인으로 궁에 들어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덕임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정조가 쓴 어제이빈묘지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후 1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구별할 줄 알았고 그를 빨리 깨우쳤으며 타고난 품성이 탁월하여 겸허하고 공손했다. 까다롭고 엄격한 궁궐에서 일하기에 완벽한 성격이었습니다. 정조는 궁으로 돌아왔지만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가시밭길을 걷는 새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죄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변덕스러운 할아버지 영조,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조정 대신들.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조가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처소였습니다. 문안 인사를 위해 창경궁을 드나들 때마다 정조는 자연스럽게 성덕임과 마주쳤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왕세손의 눈에 띄려 애쓸 때 성덕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조용했고 차분했으며 분수를 지켰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조는 성덕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저 이모화변을 기억하는가? 성덕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솔직히 말해도 좋다. 신첩은 그날 새손마마께서 오시던 모습을 봤사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조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소.
어제이빈묘지명의 정조는 성덕임의 첫 인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성품은 단아하고 장중하며 부드러웠다. 온갖 극찬만을 늘어놓은 이 글에는 사랑에 빠진 남자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1766년 정조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성덕임은 14살이었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덕임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대에게 짐의 마음을 전하고 싶소. 전하 말씀하십시오. 짐과 함께 해주지 않겠소? 승은을 받아주시오. 궁녀라면 누구나 꿈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세 손에 후궁이 되는 것. 하지만 성덕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명은 따를 수 없사옵니다. 성덕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조는 놀랐습니다. 거절. 일개 궁녀가 왕세 손의 청을 거절한다고. 자칫하면 불경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소. 새손빈 마마께서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셨사옵니다. 신첩이 감히 어찌 윗전을 제쳐두고 승은을 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정조와 새손빈 김씨는 대면대면한 사이였고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덕임은 말했습니다. 신첩이 먼저 전하의 총애를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옵니다. 정조는 길게 침묵했습니다. 일국의 새손이 궁녀에게 차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제이빈묘지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동하여 더 이상 다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정조는 성덕임의 인품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성덕임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궁에서 팔방미인으로 통했습니다. 특히 글씨를 예쁘게 잘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궁서체의 시초가 바로 궁녀들의 글씨였습니다. 1776년 마침내 정조는 25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험난했던 세손 시절을 무사히 통과하고 마침내 조선의 국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후사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왕대비 정순왕후는 중전 효의왕후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정조에게 후궁을 간택하라고 권했습니다. 1778년 정조는 최측근 홍구경의 누이 동생 원빈 홍씨를 후궁으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원빈은 입궁한 지 불과 1년 만에 13살의 어린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구경은 분노했습니다. 중전이 내 동생을 독살했다. 그는 궁녀들을 고문하고 정조가 새 후궁을 들이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정조는 결국 홍구경을 실각시켰습니다. 믿었던 측근마저 잃은 정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정조가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덕임. 어제이빈묘지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덕임을 처음 본 이후 20년 동안 후궁의 반열에 두었다. 20년 동안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성덕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 이제 짐과 함께 해주지 않겠소? 하지만 성덕임은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신첩은 여전히 중전마마를 생각하옵니다. 효의왕후는 여전히 후사를 낳지 못했고 정조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덕임과 효의왕후는 동갑내기였고 입궁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분을 제쳐두고 신첩이 어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덕임은 오랫동안 궁녀로 살며 왕실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후궁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사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 권력투쟁, 질투와 음모. 그녀는 진심으로 후궁이 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조는 1780년 화빈 윤씨를 두 번째 후궁으로 간택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상상 임신 파동을 일으켰고 시기와 질투가 심해 정조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여전히 성덕임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성덕임에게 구애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에도 성덕임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덕임의 하인에게 가벼운 벌을 내리며 우회적으로 압박했고 동시에 성덕임에 대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성덕임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구나. 사실 이때 성덕임은 이미 정조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화빈 윤씨가 먼저 임신했다는 소식으로 후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빈 윤씨의 임신은 나중에 상상 임신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20년 동안 자신을 잊지 않은 정조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성덕임은 마침내 정조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상궁이었던 성덕임은 정식 후궁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5개월 만에 그녀를 종산품 소용에서 정일품 빈으로 봉했습니다. 봉호는 의빈, 마땅할 의, 마땅히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조와 성덕임의 관계는 매우 화목했습니다. 몽호집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이 의빈의 거처로 들어오면 항상 웃으며 맞이했고 발걸음이 문 밖으로 나가려 하면 앙앙 울며 찾았다. 정조는 의빈 앞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1782년 9월 7일 의빈 성씨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뇨세자. 정조는 그날 밤 아들을 안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게도 아들이 생기다니. 정조는 이제 왕이자 개혁군주일 뿐 아니라 하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의빈 성씨는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누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후사를 낳지 못한 중전 효의왕후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만 낳았을 뿐 원자 무뇨세자는 중전마마의 아이입니다. 효의왕후도 그런 의빈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자신의 양자로 입적해야 했지만 친모인 의빈이 무뇨세자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자매처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86년 7월 왕세자로 책봉된 무뇨세자가 홍역에 걸렸습니다. 정조는 최고의 의원들을 불렀습니다. 밤낮으로 세자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다오. 하지만 무뇨세자는 5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의빈 성씨는 그때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태중아기를 위해 죽은 아들 옆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빈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마마, 어찌 우시지 않으시나이까? 의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몸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만약 정에 끌려 방자하게 슬퍼한다면 나라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연했지만 의빈의 몸과 마음은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9개월 만삭의 몸으로 원인 모를 병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빈은 정조가 찾아올 때면 항상 웃음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위독해지자 어느 날 운명을 직감한 듯 정조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전하, 말하시오 의빈. 신첩이 죽은 후에라도 중전마마와의 사이에서 후사를 낳게 된다면 지하에서라도 즐겁고 좋아할 것이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빈은 남편과 왕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1786년 9월 14일 의빈성 씨는 태어나지 못한 복중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34살이었습니다. 정조는 4개월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2아이를 모두 잃었습니다. 의빈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 곁에 묻어주십시오. 조선의 예법상 후궁과 세자가 함께 묻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짐의 뜻이오. 정조는 예법까지 무시하며 무뇨세자 옆에 의빈의 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정조는 의빈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직접 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책을 의빈의 묘에 함께 안장했습니다. 어제의빈 묘지명. 그 글에서 정조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멀리 떠났다. 너를 데려올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 물리칠 방법도 없다. 이로써 느끼나 참 슬프고 애달프다. 나는 저승도 갈 수 없다. 너를 생각하면 애통하고 슬프도다. 임금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정조는 매년 의빈의 기일마다 빠짐없이 제문을 직접 지었습니다. 글마디마다 국왕이 아닌 한 남자의 애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14년 후 정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뛰어난 군주로 기억되지만 개인적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내, 자식을 모두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의빈 성씨 성덕임. 그녀는 왕의 구애를 2번이나 거절한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닌 도리를 택했고 출세가 아닌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후궁이 된 뒤에도 겸손했고 윗전을 공경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조선시대 수많은 후궁 중에서 의빈 성씨만큼 온전히 이름이 남은 여인은 드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정조가 그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지울 수 없었던 사랑.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의빈 성씨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녀의 삶이 정조라는 한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도 그의 모든 글이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빈 성씨와 정조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 속 인물의 마음을 따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